네, 사실 그 앞에 설명했던 그런 분야에도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제가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입문하기 전에 이미 5년 전부터 이게 관련된 분야에서 인권운동 한 5년을 활동했습니다. 2019년에 서울대 학생 운동을 했었고 2020년도에 서실행고 21년도에 한림용 정상운동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네, 2019 알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그 서공예 시위 때 좀 활동하게 됐었고 2020년도에 서시름고 그다음 시위 때 그 외부 주동자라는 악인도 찍힌 적도 있었고 2021년도에 한림내고 동사 공동행동이라고 해가지고 한림 관련된 학생 운동 때 대책위원장도 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습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만나면서 지금도 그 청소년 배우 지방생방이나 하고 예술과 이지방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학생들과 꾸준히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사실 가장 바뀌지 않는 분야였다고 보기도 했었고 지금까지 노동운동도 있기는 있었으나 거의 다 실패했었고 노동조합도 없어가지고 이게 뭐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었었던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른 제가 그 수작으로 딴 것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이게 계엄 때 가장 많이 타격과 리스크를 받았던 분야였던 계엄 한번 터지니까 일단 그 공연들이 절반이 취소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이게 공연이 취소되고 팬들을 막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어떤 아티스트는 아예 그냥 본인의 공연이 취소돼가지고 그 진짜 광장에 나와서 그 노래를 한 경우도 있었고 저는 사실 이 분야에서 아직 청년들이 제일 많았던 왜냐면 이게 연생부터 합치면은 한 나이가 진짜 빠르면 7세 5세 그리고 그 늦으면은 진짜 중3부터 고3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한 1년에 3년 정도 키워가지고 아티스트 데뷔시켜가지고 그 뺑이를 치는 건데 사실 그게 사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특히나 뭐 애들을 키워가지고 애들을 통해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더 힘든 거는 딱 그거죠. 이게 사실 지금 뭐 기획사 대표하신 분들 대부분의 기획사 대표분들이 거의 다 1세대 아이돌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1세대 아이돌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건달 기획사라 해가지고 진짜 두들겨 팼고 진짜 그게 일상이었던 구타가 일상이었던 그런 현장에서 데뷔해가지고 또 그 데뷔하신 분들이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본인이 데뷔할 때는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굴리기도 하고 저처럼 실무단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습이 좀 되풀이 되게 되고 사회 대역이 되면은 꼭 이 분야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20대, 30대예요. 혹은 응원방을 들고 온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내 자신의 신분을 좀 비공개하고 오신 분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SM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오는 게 밝히기 어려웠고 혹은 이게 내가 예를 들어 하이버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밝히기 어려웠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민주주의는커녕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노예가 일상이었던 물론 관리하는 나도 노예고 그 밑에 있는 연습생들도 노예고 그렇게 되었었던 대기업 되면은 좀 되기를 그리고 사실 대기업에 필요한 조건이 한 개 더 있긴 합니다. 바로 청년이나 당사자분들이 10대, 20대, 30대 응원봉을 든 청년들이 직접 광장에 나온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게 정당을 만들고 정치적 세력화를 해가지고 이게 혹은 그 아티스트가 됐든 아이돌분들이 선배 아이돌분들이 됐든 관련된 신부자분들이 됐든 그런 분들이 진짜 정당 만들어가지고 혹은 그런 응원봉을 든 팬들이 정당 만들어가지고 직접 정치하겠다 우리 선거 뛰겠다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젤렌스키처럼 우크라이나는 인민의정 젤렌스키처럼 직접 아예 통째로 갈아엎는 프랑스 마크롱도 아예 갈아엎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손으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좀 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좀 물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게 좀 패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게 저희 분야만 안 바뀌면은 많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회 개혁이 여기 분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 왜 우리만 노동자비 없냐? 왜 우리만 맞냐? 왜 우리만 이렇게 갈리냐? 우리만 왜 스트레스 목을 끊냐? 우리만 왜 죽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왜 우리들한테 노동조합이 없어요? 우리들한테 왜 권익센터가 없어요? 왜 우리들한테나 도와주는 어른들이 왜 단 한 명도 없냐고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면 사실 청년들이 뭐 정치에 참여했을 때 청년들에게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청년들 투표를 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을 공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현재사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좀 있었지만 그 3년 전인가 윤석열 정부 때 초기에 이게 피정권이 이게 만 18세로 하향됐었고 정당과의 연령은 만 16세로 하향됐습니다. 즉 청소년 시기에 정당활동의 불법화가 시대가 끝이 났었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당활동에 보전됐던 시대가 왔지만 정작 그 직후에 지방선거를 보면 이게 정작 그 최연석 구의원을 배출했던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정작 그 최인호를 포함해서 고양시에는 03년생인가 02년생인가 구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즉 이게 내란 속의 정당도 이게 최소한 이게 02년생, 03년생의 그 어린 그 구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했는데 혹은 즉 청년들이 하지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뭐 다른 정당들이 됐든 그 정당들이 공천했던 청년들의 연령대를 보면 거의 다 청년들이 공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복에다가 막 해놓고는 이게 정복에다 21세 공천했어. 우리 청년들 공천한 거야. 정복에 혹은 그 대구시에다가 20대 공천을 했어. 우리 공천한 거야. 라고 약간 생생은 좀 있었던 공천 받아도 거의 되지 않은 험지에다 공천시켜놓고 우리 공천했어. 혹은 그 청년들 이런 것들 만약에 출마하면은 이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들은 거의 다 호남에는 어르신분들이 거의 다 공천되다 청년들이 남는 곳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가 민주당 투표를 해봤다고 내가 어떤 당에 투표를 해봤자 나에게 들어오는 이득이나 혹은 정치적인 그런 효능감 혹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청년들이 이게 들러리가 될 수가 없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시 이게 청년들이 직접 또 세상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용태론을 언급하자마자 바로 그 당시에 있던 그 386 기정세대 분들께서 갑자기 이게 어린 놈이 갑자기 용태론 언급해? 하면서 막 청년이라고 영입으로 데려왔던 청년을 막 발로 차고 했었던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정치한 것들에 대해서 기정세대 분들 청년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보이게 했었고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청년들이 예를 들어 만 16세 정당에 가입을 해서 만 18세에 당선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한 10개만 나와도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그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할래 혹은 정당에 내가 가입할래 나 정당에 가입해서 1, 2년 정도 활동하고 당선이 될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 즉 그런 시스템 프랑스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이런 10대 당원들에서 20대 초반에 당선이 되고 30대 장관이 되고 40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청년들은 이게 그런 약간 정치적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혐오나 이런 그런 멸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